자,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원에 가서 경매할 때 여기 관련된 게 바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되나? 저기 우리 중개업의 내용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자주 물어봅니다. 자,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여기는 시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지방법원의 장한테 저 지방에 보면 법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등록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근데 누가 받아라 자꾸 물어보고요. 여기는 또 법원 행정처장 기능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은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32에서 44. 그다음 이제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여기도 이제 제재가 있지만 그 정도는 참고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재 종류는 안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501페이지에 바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우리 법원에 가서 하는 거.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는 언급을 해봤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범위가 아닌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뭐냐입니다.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괜히 또 뭐 항고한다 그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보증금 받고 나오는 거 차순위 매수 신고 아니면 그거 포기하는 거 이 정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7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재정 목적 아래 이제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별표는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 꼭 이제 그 행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낸다는 소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증의 제공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10% 내는 거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입찰표 A4 용지가 있습니다. 자, 신고할 사람 누구고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어디에 살고 그다음에 하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입찰 금액 이런 것들은 잘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숫자 틀리면 무효가 되니까 다시 써서 내고 수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낙찰 못 받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차순위 매수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매수 신청 보증금 아까 낙찰 안 되면 돌려주세요. 아주 봉투째로 받아올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돈 내는 거, 찾아오는 거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매수 우리가 위임받아서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임대주택. 자, 임차인은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은 임차인이라고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매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아까 차순위 매수 신고하지 말아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말 여기 없잖아요. 항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항고 같은 거 안 되고 뭐 인도명령 신청 법무사 변호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기억하셔야 뭐 강제 집행은 말이 안 될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상물하고 중개대 상물은 같다. 정말 같습니다. 뭐 다르다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같다가 맞아. 토지 건물 그리고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두 매수 신청 대리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이 될 수 있다. 뭐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여기 이제 어디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내봤네요. 어디다가 등록 신청할까요? 시군구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시도지사, 국장은 더 X 그리고 법원 행정처 장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지방법원의 장한테 바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법원의 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지방법원의 장 꼭 밑줄 박스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여건 우리 개업공인사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가능하지 부칙은 아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개업공인주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부칙은 안 돼. 경매를 몰라 자격증이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서류가 나와 있는데 뭐 서류는 뭐 시험 문제 거의 내본 적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도 필요하고 법인 같으면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만 가능하니까 개업을 했냐 요걸 보기 위해서 등록증 4번도 필요해.
그다음 이제 실무교육 받았냐? 4번 실무교육 이수 수료증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용 사진 여긴 또 2매입니다. 자, 앞쪽은 1매인데 여기는 2매개입니다. 그리고 6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한 후에 그러면 X. 꼭 다른 거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중개부에서는 등록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신청 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의 수수료 거의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은 3만 원, 합의 5만 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제 등록 통지, 자 등록을 알린다. 자 14일, 우리 중개부에서는 7일, 여기는 14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당연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종별 변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증 내면 될 거고, 그다음에 등록증의 교부입니다. 보증 설정까지 다 했으니까 14일 만에 등록증 나오겠다. 지방법원의 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는 뭐 따로 볼 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 14일 정도만. 그리고 뒤쪽에 이제 저기 꼭대기 보시면 신청 서류에 14일 나오네요. 그다음에 신청인, 그다음에 종별 거기 부칙은 안 나온다. 우리 저 앞쪽에서는 맨날 옆에 부칙도 있었는데 부칙은 경매 신청을 못해. 2명만 이렇게 박스 보시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항상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매수 신청들이 저기 지방법원의 장 받으세요. 라고 지방법원의 장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수수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여기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입니다. 결격사유는 뭔가? 거의 뭐 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꼭 냈었습니다. 먼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여기도 3년은 똑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 108조의 4호 법원을 막 소란 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돼. 게임입니다. 그다음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업무정지 절대적, 상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 뭐 너무 당연하니까 거의 안 넣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들 안 된다. 중개업하고 똑같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의무, 거의 내본 적은 없고요. 여기도 이제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마라. 비밀 준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는 열흘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거의 내보진 않았지만 먼저 사무소 이전은 똑같습니다. 근데 휴업은 사전이 아니라 해놓고 나서 열흘 이내, 폐업도 열흘 이내 신고를 해라. 하다 열흘 이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돼도 열흘 이내 사실을 신고해라. 입니다.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정지됐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을 때도 해놓고 나서 열흘 이내. 여기는 사후에 열흘만 맞춰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쟁이 가끔씩은 냈는데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2번, 3번 같은 것들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중으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하면 안 되겠죠입니다. 저기 강원도에다가 하나, 서울에다가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중 등록은 등록 취소 절대죠. 저 앞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것. 본인이 대리하러 갔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 달라져 버릴 쪽입니다. 내가 낙찰받고 싶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거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대리해라. 그입니다. 대리만 해야지 왜 네가 쓰냐. 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갑한테 을한테 다 지금 병이 가면서 두 사람한테 누구한테 써줄까? 이럴 겁니다. 2번, 3번 뻔히 알 수가 있겠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겠잖아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갑을 지금 병이 가는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명만 선택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4번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명의 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거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다음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거, 다른 개업권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 우리가 법령에서도 맨날 봤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매나 입찰 방해죄.
막 방해하는 행위, 그것도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2번, 3번 외에는 너무 그냥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누락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2번, 3번 외에는 따로 시험 문제 안 물어보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신고하세요. 그냥 이전 신고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거의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을 거고, 여기도 송부한다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게시. 여기도 이제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증도 게시해라. 뭐 나머지 뭐 자격증 같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했으니까 여기는 안 나올 거고입니다. 여기도 요율표는 있고, 그리고 경매 따로입니다. 경매 따로 보증 설정하니까 보증 관련 서류도 걸어라. 중개업 하나 걸어놓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나 걸어놓고 그입니다. 나란히 요율표하고 보증 관련 서류는 2개 있겠다. 그리고 5번에 실무 교육 자꾸 냈었다. 입니다. 여기는 누가 정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지방법원의 장이 아닙니다. 괜히 또 여기다 시도지사 그럼 더 말이 안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 아래 보실까요? 여기도 등록 신청 일전은 같고 1년 이내도 같고, 자, 2번째 끝에 가면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박스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꼭 박스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번에 시간은 정말 많이 안 물어봤는데요. 몇 시간입니까? 32에서 그리고 얼마라고요? 44. 자, 44는 자, 금요일까지 58에 40입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러니까 8, 5, 40, 40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하면은 오전만 합시다. 밥 먹고 사무소 갑시다. 집에 갑시다. 이러니까 44가 나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중교부에서는 28에서 3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2에서 44네. 엄청 기네. 토요일까지 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할때 법에는 그렇게 나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도 여기는 내용으로 해야 될 거고 교육의 내용으로 합니다. 경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휴업했을 때, 폐업했을 때 신고해라. 뭐 여기도 뭐 내용들은 우리 법령하고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공인중개사도 1억. 자, 금액은 아예 똑같다는 겁니다. 대신에 등록 신청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하고 완전 다르다. 그러면 분사무소하고 똑같네요. 그럼 쭉 아래 내려보실까요? 뭐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 3번.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분사무소 얼마다? 1억. 그러면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럼 3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2억. 거기다 중개업까지 하려면은 총 10억이 될 겁니다. 5억이고 또 5억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고 모의고사는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 봐라. 아주 그냥 전자계산기도 필요 없는데 고민하시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아예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따로 볼 거 아예 없고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가 이제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하세요. 사건 카드 작성하세요. 여긴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년 동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영수증에 5년 기간은 없고 작성해서 주라는 소리는 거기입니다. 자, 먼저 매수 신청 대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아니다. 매수 신청 대리만큼은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가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하늘 두 쪽 놔도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그리고 항상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할 때 필요했잖아요. 저기 125조 이런 거 배워놓고 계다 민법에 이런 것들은 꼭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으면 가서 입찰 못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3번에 정말 나오네. 직접. 첫 번째 줄을 끝에 보시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 직접 옆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 X. 중개보전 당연히 안 되고요. 임원사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는다라고 해서 임원사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소속도 관련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카드. 자, 그리고 5년 동안 여기도 보관을 해야 되고 사건 카드 작성하고 뒤에 이제 보존기가 나오네요. 2번. 자, 보존기간 얼마라고요? 여기는
5년 사건 카드가 있는데 거기는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5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오네요. 3년이다 그러면 X. 중개업에서 무슨 전속중개계약서냐 확인설명서냐. 그리고 여기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는 여기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5년. 보존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3번 쪽에 보실까요? 확인설명할 거 경제적 가치.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는 싸게 사니까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여기입니다. 사건 카드하고 작성해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 여기는 3년이 아닙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이 따로 있고요. 뭐 영수증도 이제 내용들은 거의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기는 영수증 작성해서 보관을 안 하는데 교부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 게임입니다. 뭐 소식도 뭐 따로 없는데 알아서 그냥 작성해서 주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수도 나와 있고요. 자, 보수는 어째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중개 보수는 꼭 내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은 이것도 계속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100건도 다 50만 원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 건까지. 세 건까지는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 정말 간단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소멸과 인수를 설명해 주는 거.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 2분,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괜히 그냥 고민하면서 5분 끌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받는다고요? 50만 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취득의 알선도 50만 원. 오전에 잠깐 계시면 돼요. 입니다. 한 11시부터, 10시부터 시작하지만 입니다. 그래서 가서 오전이면 거의 끝나니까 밥 얻어먹고 50만 원 받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 원 정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에서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안 나봤는데 하여튼 만약에 5만 원 안에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가루처럼 5개다. 그럼 3개까지가 얼마고 50이고 하나당 5만 원씩 추가되니까 10만 원 더 추가되면 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계산해봐라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가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못 받으면 또 50만 원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인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금액 나오겠네요. 최저가 나올 거고 감정가 나올 거고입니다. 최저가는 1.5%. 최저가 금액이 낮습니다. 자, 감정가는 시세에 근접합니다. 최저가보다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는 1%. 감정가 글자 숫자가 좀 적다 1%,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가 많다 2.5%. 자, 그렇게라도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 금액에는 계산 못 합니다. 자, 실비, 교통비, 자,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여기는 3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50만 원 아니고 계입니다. 자, 위에는 죄다 50만 원인데 여기는 30만 원. 그리고 자, 교통비가 근거리라는 겁니다. 정말 딱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다. 법원이. 그러면 교통비는 청구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초과보수 제재 내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감독. 자, 감독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내봤는데 협회가 이제 감독할 수 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법원의 장은 전체니까 바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좀 나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방법원의 장이,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록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이나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뭐 7번이나 이렇게 이제 전달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도 여기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3번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하여야 한다. 절대적.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514페이지에 오고 절대적인데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 우리 법령하고 같네. 정말 맞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아까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 봤잖아요. 뭐 등록 취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번에서 이제 폐업 신고했을 때 자격 취소 당연할 거, 등록 취소, 그리고 특히 미음번, 비읍번 바로 등록 당시 거입니다. 등록 당시.
등록 후가 아니었습니다. 등록 당시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B번에는 등록 당시입니다. 좀 더 아래 가면 등록 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거기도 결결사유가 있었으면 반드시 취소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할 수 있다의 기업번, 니은번 두 개를 잘 비교하시라고 합니다. 거긴 등록 후,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등록한 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주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요건이고 결격 사유가 나란히 나오는데 등록 당시냐 등록 후냐에 따라서 등록 당시는 절대적 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할 수 있다.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쭉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법원의 장한테 또 법원의 행정처장 또 여기다 괜히 또 매수 신청 대리인데 시도지사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중개업하고 비교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여기는 최대가 2년입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2년,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하고 2년 이하. 아주 여기는 좀 독특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51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제 위에는 절대적, 그리고 아래는 상대적. 우리 업무정지가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 나오네요. 3번에 보시면 1월 이상에서 2년 이하로 여기도 명칭 표시하세요. 법원의 휴장 같은 것을 표시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 요청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한번 중개업하고 꼭 차이점만 잘 물어보니까 자, 거기는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501페이지 마지막으로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놓고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501페이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한 문제 점검해 놓으시고요. 나도 법원 가서 낙찰 받아주고 고리분석 50만 원 나오고 받아주면 최저가의 1.5%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감정가의 1%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을 중개사무소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 신청이 등록은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입니다. 두 개가 맨날 헷갈립니다. 먼저 지방법원의 장일까요? 법원 행정처 장일까요? 여기입니다. 자, 지방법원입니다.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 하잖아요. 그리고 각 지방에는 경매법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법원의 그리고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시군구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교육 받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법원 행정처. 자, 법원 행정처의 장은 여기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교육 받아라. 여기도 이제 실무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입니다. 자, 경매에 관한 이렇게 경매에 경매와 관련된 겁니다. 중개업 말고 개입니다. 그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요. 자, 누구만 받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누가 받으라고 한대요, 여기입니다. 지방법원의 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의 행정처의 장이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의 그냥 협회를 다 지정합니다. 그 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방법원의 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법원의 장은 이제 조금 유사하지만 근데 너무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무슨 중개업이냐 그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런 소리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누구 받는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이렇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한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일 써놓고요. 소속은 받는다 안 받는다 대리 못해.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중급하고 달라. 자, 소속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임원사원 전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임원 그리고 사원도 자 임원이나 사원도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안 받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의외로 시간은 좀 잘 안 내봤습니다. 자, 28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32, 48에 32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상에서. 그리고 얼마라고요? 뭐 여자분들 뭐 좋아한다는 사이즈인데 44시간입니다. 정말 교육받다가 죽겠네.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쳤네. 이런 식이 됩니다. 44시간 이내로 이하라고 해도 괜찮고 이내로 실무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안 받으면 등록 신청 못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보증 설정. 우리 보증 설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언제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기. 요 시기가 이제 여기는 등록 신청 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앞에 중개 없으면 못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등록 신청 전에. 자, 등록 신청 먼저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중개업에서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통지 받고 나서 그리고 업무 개시 전 그건 중개업이라 합니다. 업무 개시 전 그러면 그거 아니요 입니다. 그건 중개업이다. 자꾸 차이점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금액을 꼭 주의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자, 주사무소 얼마인가요? 법이 2억.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인가요? 자, 분사무소는 1억을. 저기 이제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분사무소는 여기는 1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은 아예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이제 1억. 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등록 신청 전이다. 라고 기억을 꺼내신다. 먼저 보증 설정한다. 자, 그러니까 14일 만에 바로 등록증 교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대상물도 갖고 여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을 해라. 확인 설명에서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할 때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냐 소멸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경매니까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설명 안 한다 그러면 X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여기다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요? 자, 5년. 자, 5년. 자, 이 5년을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제재야.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경매는 그냥 하나의 사건인데 사건 카드.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거고요. 사건 카드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5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 기간 하다 3년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요놈이 이제 3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3년은 없다. 그입니다. 없다. 근데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는데 근데 영수증은 이제 작성 교부하고요. 근데 보존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해서 교부해라. 작성도 하고 우리 법령에는 아예 없는데 여기는 교부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존 기간은 없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보존할 필요는 없다. 합니다. 5년 보존 이런 소리는 우리 법에는 안 나온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7번째 그냥 업무정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가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그냥 6개월 이하 그랬었습니다.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4개 아까 봤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봤을 겁니다. 자, 업무정지 기간이 얼마라고요? 1개월 이상은 돼야 되고 여기는 6개월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도 아니요. 얼마라고요? 2년 이하로.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도 욕설이 나오네.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과 상대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법령에서는 절대적은 없었는데 절대적인 업무정지도 있고 여기는 상대적인 업무정지도 있고 자, 업무정지가 이렇게 자, 기간도 다르고 정말 다르고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도 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있다. 라고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수 같은 것도 이제 항상 우리 보수 같은 것은 꼭 내볼 만한데 보수가 바로 잘 안 나오네. 자, 먼저 자,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얼마라고요? 자, 권리 분석은 하여튼 3개까지 50만 원. 그리고 3개 넘어가면서 한 개당 얼마를
추가할 수 있다고요? 5만 원입니다.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5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매수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지 못했다. 그럼 얼마라고요? 그냥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됐다. 신청이 됐다. 대리가 됐다. 그랬을 때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5%. 그리고 감정가는 얼마라고요? 감정가는 좀 금액이 크니까 감정가 1% 안에서 감정가 2억 그러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 3억 그러면 450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비, 교통비. 실비는 50만 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3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정말 가까운 거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참고를 한번 해 놓으시면 이제 매수 신청 대리까지 점검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무 부분들도 이제 점검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다음 이제 자, 뒤쪽에 우리 기출 문제 이제 여기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쭉 내려와 보실까요? 자, 먼저 4번. 만약에 중개업을 휴업을 했을 때, 자, 휴업이라고 있습니다. 휴업을 했을 때에는 자, 뒤에 보실까요? 관할지방법원의 장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이상하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지, 취소가 아니라 정지지.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취소냐고 여기는 자, 여기는 정지. 그냥 정지만 간단하게 한다라고 해서 요 문장이 바로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517페이지에서 OX 문제가 좀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517페이지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위가 임차권 등기명령이 격려가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임차,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여기 문장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요거 기출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항 요건 갖추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자, 시험 문제 정말 이렇게 심하게 어렵게 내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 그러면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은 금방 알고요. 아까 4개 써놓은 거 뭡니까? 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하고 경상도 같냐? 그입니다. 완전 달라오게입니다. 제일 금액이 크고 금액이 제일 낮았는데 입니다. 2배도 넘더만 1억 1,000이고 5천이고 그입니다. 기준이 동일하다 X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유효. 1년이라도 2년 주장할 수 있다. 유효. 강행 규정이라고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고요? 아니요. 종료되지 않는다. 유지된다.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내야 됩니다. 월세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줘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뭐 일시 사용은 당연히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건 아주 편하고 그 다음에 7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다. 자,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입찰 금액은 매수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고 가격이라고요? 아니요. 최저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입니다. 최저가의 10분의 1이지 10%지 써낸 금액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7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10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기간은 여기가 6월 이하라고요? 다르다고 있습니다. 얼마? 1월 이상에서 그게 또 1년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 2년 이하의 기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OX 문제까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번에 또 뭐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점검을 또 다시 그때는 이제 더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계속 반복해 보시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약간 달라지면서 이제 또 우리 문제집에서 좀 풍부하게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예 자, 우리 시험 볼 날짜에 적용되는 법을 모두 적용하니까요. 지금은 점검을 꼭 꼼꼼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그냥 산속에 가셔갖고 공부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오면 다시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꼭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점검해 보시고, 물론 산에도 와이파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점검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